그래서 기자가 추적을 하면서 물어봤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검찰청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보이스타운 그 타이밍 분석으로 추적해낸 거 맞죠?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요 그 사건 다시 확인도 안 할 거고요, 딱히 아니라고도 말 안 할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봐요. 이론적으로 다크웹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 .onion으로 시작하는 이 웹사이트는 IP 주소를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추적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종종 이 다크웹 사이트가 국제 수사의 공조를 통해서 폐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건 무엇일까?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최근에 독일이 일을 하나 냈습니다. 독일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어떤 다크웹 사이트를 폐쇄를 시켰고요. 그리고 거기를 운영하고 있던 범죄자들도 체포했어요.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는 사이트. 보이스타운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사이트는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사이트였고 2019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이게 검거가 되죠. 바로 유로폴이 출동했어요. 어디가 협조했는가? 자, 이 나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요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유로폴이 이 사이트를 폐쇄시키고 범죄자들을 다 잡았어요. 4명이 다 독일인이었고 3명은 독일에서 잡혔고 1명은 도망치다가 파라과이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이냐? 2021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난리야? 2021년 4월이면은 정말 옛날 일이잖아. 지금 뭐 3년이나 지났어. 그 옛날 일이 왜 지금 논란이 되었는가? 바로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던, 아니 토르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잡혔지? 그게 얼추 밝혀졌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겁니다. 어떻게 잡혔는가? NDR이라는 독일의 언론사가 있어요. 이 NDR이라는 기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얘네를 잡을 수 있었는가? 바로 독일의 토르 해킹 능력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르 해킹? 이건 처음 들어봤죠? 바로 정확히 워딩을 그렇게 때려버려요. 어떻게 때려버리냐? 독일의 법 집행기관이 성공적으로 토르 네트워크의 익명성을 벗겨내었다, 이겁니다. 워딩이 굉장히 센 겁니다. 왜냐? 토르 네트워크 하면 어나니머스, 그 익명성이 알맹이야. 사실 토르 네트워크인데 익명성이 없다? 그럼 그거 왜 써? 속도도 느리고 그쵸? 근데 이 핵심 기능이 없어진 거야. 왜?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토르 네트워크의 서버들을 어떻게 했는가? 독일 법 집행기관이 토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노드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낼 때 거쳐서 보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를 운영하는 건 자발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선 어떻게? 야, 컴퓨터 1000대 준비해. 그거 다 토르 노드로 돌려버려. 그러면 독일 정부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토르 노드들이 엄청 많아지죠. 그러면 범죄자들이 그거를 골라서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게 타이밍 분석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시간을 분석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불법 사이트, 암시장 사이트 있죠? 이 암시장 사이트에 12시 3분쯤에 뭔가 글이 올라와. 그랬더니 우리가 노드들을 조사했는데 이 사이트에 이 토르 네트워크의 입구에 들어가는 애가 12시에 누군가 들어왔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노드가 12시 1분에 로그가 찍혔어. 이런 시간적인 걸 분석을 해. 그러면 통계를 내겠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분석을 하고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이밍, 시간, 언제 접속하고 언제 글을 올리고 언제 패킷이 전송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우리가 이 노드들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접속하는 요 IP 주소를 독일이 통신사한테 지금 토르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곳 IP 주소 리스트
12시쯤에 있거든? 그 12시쯤에 접속하는 그 리스트 좀 가져와봐. 그거 가지고 이제 식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논문이 나왔던 적이 있어. 근데 이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게, 그 이유가 공격자들이 내 노드를 써야 된다는 전제도 있죠. 가정도 있어요. 근데 안 쓸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 시간에 하필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한데 이것을 해낸 게 이번에 논란이 된 겁니다. 독일이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컴퓨터들을 노드로 등록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당시에 사용하던 채팅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리코챗이라는 다크톡입니다. 이게 텔레그램은 지금 그래도 양지화가 되어 있죠. 근데 리코챗은 토르 네트워크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채팅 서비스입니다. 보이스타운의 운영자가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독일 경찰이 그 운영자랑 리코챗으로 대화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시인데 리코챗으로 나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이야? 누군가 지금 토르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 노드들 싹 다 조사해. 그래서 추적 해가지고 이 친구를 알아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제가 아까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이걸 했다라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어떤 의문을 가졌냐? 최근 들어서 독일이 이 토르 네트워크의 노드의 점유율이 엄청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많은 노드를 점유하고 있는 게 미국, 그 다음이 독일입니다. 2020년 당시는 독일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대요. 자, 근데 스웨덴, 네덜란드, 아까 보시면은 이 탑 20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국제 공조 수사를 해서 토르 네트워크에 있는 IP 주소도 추적하고 범죄자도 찾아내서 댕강댕강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는 거지. 야, 독일 이상해. 요새 이게 말이 돼? 독일이 지금 토르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다 지금. 이거 얘네들 이런 식으로 타이밍 분석해서 한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기자가 추적을 하면서 물어봤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검찰청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보이스타운 그 타이밍 분석으로 추적해낸 거 맞죠?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요, 그 사건 다시 확인도 안 할 거고요. 딱히 아니라고도 말 안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일 경찰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 코멘트. 딱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어때요? 맞네. 당연히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난리냐? 지금 실시간으로 이 토르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 있는 전 세계 각국에서 독일이 저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 토르 네트워크의 노드들을 설치합니다. 한국은 지금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 방송이 나가면 이제 한국도 여기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1등 어딥니까? 미국이죠. 그 다음 어딥니까? 독일이죠. 이 유럽에서는 이미 토르 네트워크의 노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이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토르 네트워크 이러면 지금 익명성 빼면 시체인데 이거 왜 써? 망한 거 아닌가요? 라고 토르 네트워크에 지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답을 내놉니다. 토르 브라우저의 공식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궁금하다. 아니, 이론적으로는 이 추적이 불가능한 건데 뭐 어떻게 한 건지 우리도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오니언 서비스 사용자가 어떻게 익명 해제가 되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는데 계속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알아내려고 조사 중이다. 그런데 결론은 이럽니다. 이거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독일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독일이 뭐라고 말해요? 입 닫고 있다. 아니, 독일한테 뭐 POC 코드나 혹은 뭐
증거 논문이나 이런 걸 못 받았으니까 실제로 이게 되는지는 우리도 모르겠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까 거기 리코챗이라는 채팅을 썼다고 했잖아. 이게 진짜 옛날 버전의 오니온 프로토콜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낸 겁니다. 이게 옛날 버전을 써서 그렇지 최근에는 이거 막는 거 우리가 다 해놨거든? 지금은 안 될걸? 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 중인 게 어떤 거냐? 자, 첫 번째, 이게 진짜로 토르 네트워크 타이밍 분석이 가능한가? 독일이 진짜 똑똑해서 거짓말을 쳤을 수도 있어. 타이밍 분석이 아닌데 일부러 패방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거짓말은 안 했잖아. 딱히 아니라고도 말을 안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 토르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아, 이거 진짜 가능해? 지금 잡혔잖아. 알고 보니까 이거 지금 다 감시해서 한 거야? 뭐야? 그럼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 지금 다들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그래, 가능하다면 이거 그러면 우리가 허용해야 되는 거냐? 라는 거죠. 안 그래도 최근에 이 텔레그램, 파벨 두로프 형님이 지금 프랑스에서 잡혔죠. 다행히 지금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대신 출국 금지 상태지만 이 파벨 두로프 사건도 있었어. 과연 이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 토르 네트워크 이렇게 하는 거 괜찮냐 안 괜찮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동 성착취물이라든가 아니면 테러, 사람들을 많이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 흉악범죄들에 한해서는 조금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악용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억압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까진 모르겠어. 근데 이 흉악범을 그냥 내비두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텔레그램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이게 익명을 어디까지 지금 허용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번 해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과 조금 비슷한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를 잡았어. 근데 그 잡은 방법이 굉장히 좀 독특한 사례를 하나 더 가져왔거든요. 바로 어떤 사례냐? 야,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뭐냐? 어떤 보안 연구원들이 악성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어떤 악성 코드를 분석했냐면 인포스틸러라는 악성 코드를 분석했어. 이 인포스틸러라는 악성 코드가 무엇이냐? 얘가 딱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로그인 자격증명이라고 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운영체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주소, 그 사람의 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정보가 되는 것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공격자 서버로 보내는 악성 코드가 인포스틸러입니다. 근데 보안 연구원들이 이 인포스틸러의 로그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분석했느냐? 인포스틸러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들의 서버가 압류되었을 때 그 서버에서 로그를 가져왔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다크웹에서 이 로그를 팔 거잖아요. 그 판 거를 구해가지고 이 인포스틸러의 로그를 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 그리고 각종 개인정보들이 있어. 근데 보안 전문가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동 성착취물 있는 웹사이트 있죠? 거기에 이거 가지고 로그인을 해봐. 그랬더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거기에 개인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도 있고 신용카드 번호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암호화폐 어디에 거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비교해보니까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가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요 사람들을 체포함. 생각해보면 이게 악성 코드긴 한데 이게 왜 도움이... 이게 당연히 나쁜 범죄자들이 뿌린 거예요. 나쁜 범죄자들이 뿌려놓고 그걸 그 범죄자들을 체포한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범죄자들을 더 쉽게 잡았더라. 그래서 이게 악성 코드를 만든 이 인포스틸러를 뿌린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건데 이게 또 이렇게 도움이 될 줄 의문의 의적이죠. 이런 식으로도 체포가 된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또 늘 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야기 드렸죠. 노멀팅님, 토르, VPN, 나는 무적이다. 저 절대 못 잡죠? 라고 말을 한다면 잡힐 사람은 또 잡힌다. 잡아야 될 사람은 또
잡힌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오만방자하게 행동해서는 정말 안 된다. 나는 안 잡히겠지 하고 인터넷에서 막 나가면 여러분들 인생이 막 나가게 될 겁니다. 아셨죠?